마이크가 필요 없는 성대라 마이크 안 써도 괜찮지 않나요? 마이크 안 써도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이제 이번 울산 외고가 사실 경쟁률이 최근 근래 중에서 사실 뭐 제일 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만큼 이제 인재들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경쟁률도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합격을 먼저 일단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특히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더 좀 힘들었을 거고, 중국어나 다른 타 과들도 사실 뭐 5명, 6명 이렇게 떨어지는 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항상 지난 몇 년간은 그냥 제가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쓰면 붙는다, 쓰면 붙는다, 무조건 써라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너무 많이 경쟁률이 세서 그래서 일단 합격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합격은 했고, 그럼 이제 어차피 이제 목표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외고의 모든 이제 꿀팁과 제가 이제 학생들 통해서도 전부 다 그동안 계속 전해 들었고, 사실 외고 전문 수학반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께 한번 매력 발산을 좀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는요 3가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외고에서 대학교 보통 어떻게 가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외고에서 이제 내신 어떻게 나오는지 내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학반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좀 하면요, 저는 애초에 이제 대치동에서 먼저 강사 생활 시작을 했고요. 대치동에서 좀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지금 여기 이제 에이블 수학 특목 의대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계신 이제 윤설중 원장님이랑 메이트 해가지고 특목반이랑 의대반 했고, 지금 그래서 이제 윤설중 원장님은 과고 맡고 계시고 저는 이제 외고랑 일반고를 맡고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성학원을 갑니다. 대성학원을 가서 사실 제가 윈터스쿨 4번, 썸머스쿨 3번 이렇게 해서 대성학원에서 그때 이제 외고 애들 처음 만나요. 그때 당시 대성학원에서는 윈터스쿨을 열면은 사실 러셀도 없었고 이돌 이런 것도 이제 막 갓 하나 생기기 그때고, 뭐 독공 이런 게 없을 때라 울산에 이제 북구나 동구나 뭐 여기저기서 그냥 1시간 걸려가지고 다 윈터스쿨 대성학원에 올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윈터스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쉬고 이런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성학원 원장님께서 토요일 반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윈터스쿨 토요일 반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외고 애들이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제가 대성학원 있는 동안에 외고반을 합니다. 제가 외고 애들 모아가지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나와서 위노수학학원을 열어서 지금 이제 거의 꽉 채운 3년을 했거든요. 꽉 채운 3년을 하면서 바로 이제 외고반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3년간 해오고 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졸업생을 뭐 제 스스로 아예 그냥 온전히 제 스스로의 졸업생을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배출을 하면서 이제 여기 미래인재, 현재는 근데 미래인재잖아요. 지금 위노수학을 이제 폐업을 좀 있으면 이제 합니다. 폐업을 하는데 합병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미래인재 학원이 이제 윤설중 원장님이랑 저랑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 한 분도 또 폐업도 하시거든요.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원장급들의 어벤져스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윤설중 원장님 이제 SG에서 나오셔가지고 이거 차리시고, 그다음에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부원장하면서 이제 일반고랑 이제 맡고, 그다음에 또 근처에 있는 또 고려대 나오신 또 원장님 또 있거든요. 이제 또 젊으신 원장님 또 모셔가지고 이제 또 하나 또 열고, 그래서 이제 한 명만 더 있으면 이제 어벤져스 다 된다고, 이제 그래서 원장급들을 모아놓고 한번 울산 1등 한번 해보고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열의가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이번 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위노수학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사실 전 위노수학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뭐 인원수 없이 시작해가지고 사실 처음에 그냥 전향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의지가 좀 남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치 토모수학 협력학원은 2024년 6월까지 했는데요. 제가 이제 워낙 이제 대치동에서 있었다가 왔다 보니까 울산이 너무 그 뉴스나 아니면은 그 대치동의 정보를 빨리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이제 메꾸고자 이제 토모수학 협력학원으로서 2024년 6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외고에서의 대입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외고는 대학 가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뭐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태면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는 이제 사실 상위권 대학들에 국한되는 거고 보통 애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무조건 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번 해 그러니까 2024년이거든요. 그 수능 보겠다는 친구들이 제 이제 외고 3학년 중에서도 한 2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미적분 선택해가지고 자기는 수능 보겠다 했는데 그 친구는 아직 제가 이제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2명이 아예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이제 무조건 학생부 종합으로 가면 어떻게든 이제 뭐 본인 내신 등급이 막 3등급, 4등급 받은 친구도 대학을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생부 종합 하나만 보고 가시면 되고 이 학생부 종합이 이제 이 전국 외고에서도 똑같은데요. 전국 외고. 요거는 전국 외고에서 서울대를 얼마나 보냈냐라는 이제 작년도 이제 자료거든요. 그래서 대원외고는 수시로 24명, 정시로 21명 식으로 해서 지금 상위권 대학들인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10명 이상은 전부 다 외고가 보내고 있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울산에서 이제 학벌 좋은 어서 오세요. 학벌 좋은 문과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이상의 옵션은 이제 없을 정도로 사실 외고는 이제 문과에서는 그냥 최고의 대학 이제 보내는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경쟁률이 낮잖아요. 이제 대원외고 해봤자 사실 작년 기준으로 제가 1.6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1점 초반대고 경쟁률에 비해서 이제 사실 대학은 되게 잘 보내고 있다. 요걸 말씀드리는데 근데 결국에 그러면 이제 울산 외고는 어느 정도 가냐라고 하면은 울산 외고는 한 10위권 정도 하면요. 이제 스카이를 씁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제 20위권에서 30위권 그러니까 25등 정도 하면은 이제 서성안을 쓰는데 사실 원래 이제 서성안이라고 읽잖아요. 스카이 서성안인데 제가 성균관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성균관대 마크를 좀 일단 앞에 좀 넣어뒀습니다. 이렇게. 일단 성균관대 서성안 라인까지는 한 25등, 30등 하면은 원서를 쓰는데 근데 이게 일반고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구체적인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30위권, 50위권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한 50등 정도 하는데 어딜 가냐면 얘네들은 외국어 대학교 로고가 지금 되게 크잖아요. 외대를 엄청 잘 보내요. 외대면은 이제 서성안 중경 외시해서 이제 우리나라 10대 대학인 건데 외대 엄청 많이 가고요. 그리고 50위권 바깥으로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기 밑에 이제 경북대학교 있거든요. 사실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이제 지방 거점 대학들인데 여기는 그냥 뭐 대충 왼손으로 풀어도 간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외국어 이만큼 잘 보내고 사실 일반고에서는 문과 기준으로는 뭐 대체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왜 그렇냐? 이제 왜 그게 좋냐라고 한다면 사실 상위권의 경쟁이 이과를 떼놓고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과학국 가려고 지망했던 애들, 청구 가려고 지망했던 애들, 그러니까 뭐 메디컬이라든가 이런 애들 다 빼놓고 전부 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고보다 경쟁률 자체가 워낙 현저하게 낮아요. 실제로 보내보면. 그리고 중위권 이하는 사실 경쟁이랄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본인이 좀 신경 쓰면은 5등급 이상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3등급 이상을 조금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제 외고에서 3등급 이상 되면은 이제 인서울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충분히 이미 인서울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위권 이하 경쟁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닥에 깔아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졸업생한테 물어보니까 수학학원 한 학년에 니네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다니냐라고 물으니까 1학년 때는 많이 다닌대요. 1학년 때는 거의 다 많이 다니고 동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고 이제 아마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외고반을 수학을 전문으로 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옥동에서도. 그래서 동네 좀 다니다가 2학년 되면은 이제 수학원 수학 2 하게 되니까 애들이 이제 수학 실력에 따라서 편차가 확 갈려요. 그래서 포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생긴다고 해서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대요. 그리고 이제 고3 되면은 어차피 확통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생기부도 써야 되고 하니까 이제 거의 안 다니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중위권 이하 자체가 깔아준 애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최대 수혜자는 울산 외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 외고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특목고 버프를 받아가지고 써서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올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지난 얘기를 막 드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이번에 지금 이제 추가 합격 발표가 나고 있잖아요. 일반고에서 내신 1점 몇 그러니까 1.1 몇이에요. 1.1 뭐 이게 6이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1.1 몇이면은 완전 극상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았겠죠. 전교 1등, 이제 과별로 전교 1등씩 받는 거니까. 그걸 받아서 이제 고려대 경영을 썼는데 이 친구는 예비 25번. 예비 25번 받아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이제 울산외고에서 1.8 내신 이제 최종 등급 1.8 이 친구는
이제 고대 경영을 똑같이 썼는데 두 장을 썼거든요. 계열적 합이랑 이제 학업부수를 썼는데 둘 다 최초합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위에 친구는 연대 경영 하니까 예비 번호도 못 받고 불합격했는데 이 밑에 친구는 1.8로 연대 경영 써가지고 예비 20번 받아가지고 1차에서 이제 바로 취합돼가지고 골라서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고대도 안 가고 연대도 안 갔는데 그건 또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또 다시 또 말씀드려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고대 경영도 붙고 연대 경영도 붙은 케이스고 1.8이면요. 사실 일반고 기준으로는 이제 고대 경영, 그러니까 고대 그냥 대충 뭐 아래과가 아니잖아요. 얘가 고대면은 이제 스카이에다가 그 다음에 경영이면은 그 문과 계열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과인데 그게 1.8로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사실 이게 높은 애들만 생각하면은 뭐 외고가 그럴 수 있지도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울산외고에서 내신이 이제 4점 몇 등급, 4점 몇 등급이면 한 중간보다 이제 조금 더 나은 정도거든요. 그런 친구가 이제 경북대 어문계열에 합격해서 지금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점 몇 등급, 5점 몇 등급은 사실 이거는 뭐 이 친구가 이제 저희 학원 다닌 친구기도 하지만 이거 사실 돈 내고 학원 다닌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디서 뭐 하기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도 이제 인서울, 이제 5점 몇에서 인서울이라고 하면은 되게 특정될까봐 사실 제가 이렇게 가려놨는데 그냥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이름 알만한 대학, 인서울에서 알만한 대학을 5점 몇으로 이제 어문계열에 합격해서 사실 문과에서 어문계열을 가겠다. 그리고 어문계열이 아니더라도 경영경제라던가 뭐 상경계열이라던가 거기 쪽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뭐 외고는 더할 나위 없이 이제 그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대 수혜자가 울산외고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회를 여는데 울산에서 아마 울산외고 설명회를 영어 학원 말고 여는 데는 없거든요. 사실 수학 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은 이제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만약에 제 애가 만약에 문과다 그럼 저는 무조건 울산에선 뭐 타 지역으로 보내지 않는 이상 저는 울산 외고 보내고 싶거든요. 그 정도로 이 정도의 사실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깔고 보장돼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을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내신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건 내신이 바탕이 안 되면 뭐 이도저도 안 됩니다. 내신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다양한 학교 활동을 통한 이제 학생부 채우기를 하면 명문대 다 갑니다. 어지간하면 다 갑니다. 한 20-30명 다 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다양한 학교 활동이라는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바뀌면서 뭐 어느 학교인지 출신을 모른다라고 하는데 외고에는 활동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막 UN 모의 무슨 뭐 이런 게 달려있는 막 이런 게 그거 일반고에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얘네는 특목고구나를 알릴 수 있는 이제 활동이라던가 이런 교내 활동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뭐 학생부 채우는 거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외고 자체가 선생님들이 이 학생부를 이제 열심히 써주는데 진심이세요. 이게 저도 되게 특이한데 저도 되게 특이하게 생각을 했는데 공립이거든요. 외고 자체가. 근데 공립인데 뭔가 거기 안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뭔가 매뉴얼화돼서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명령 하다를 받은 것처럼 학생부를 정말 진심으로 써주시고 그러니까 일반고 제가 지금 일반고도 가르치지만 일반고 애들이 쌤 세특 뭐 써요? 뭐 주제 뭐 해요? 수행평가 뭐 할까? 이런 걸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챗GPT 물어봐라 뭐 라던가 그런 거밖에 없는데 외고는 그런 걸 일절 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피드백이 되게 즉각적으로 바로 오니까 그래서 외고는 다양한 학교 활동을 학생부가 그래서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거의 뭐 청운고 마냥 청운고는 이제 이과로 간다고 한다면 울산에서 문과에서는 이제 명문대를 갈 수 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사실 내신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신이 바탕이 되기 위해서 울산외고의 이제 내신을 조금 더 이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울산외고의 내신 분석인데요. 요것만 잘하면 그러니까 대학 잘 갈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훨씬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울산외고 내신 분석은 일단 처음으로 울산외고 나만큼 분석해본 사람 있나? 라고 되게 당차게 포부를 적었는데 이거는 사실 울산외고를 다루는 학교가 그러니까 학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기도 그렇고 학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울산외고 지난 3년간 졸업생 내면서 엄청 많이 사실 분석하고 제가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분석해본 사람 저는 뭐 사실 뭐 자신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교과서랑 부교재랑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는데 플러스 알파는 1등급이 되기 위한 한 스푼 정도 그러니까 뭘 조금 더 해야 되는지 그런 건데 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교과서 엄청 이제 되게 잘 내고요. 거기다가 이제 부교재인데 부교재는 사실 이
전 학년이랑 전전 학년은 없었고 이번 학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간 애들은 생겼거든요. 부교재가. 그러니까 올림포스 그 전국 연합 학력 평가라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문제집이 부교재가 있었는데 부교재 활용을 엄청 많이 하고 그럼 이거 이전에는 그 전전 연도에는 교과서만 했냐라면 그것도 아닌데 이제 부교재가 없었던 대신에 프린트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프린트물에서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요걸 정말 열심히 하면은 이제 2등급은 충분히 받았던. 그럼 이제 플러스 알파는 이제 1등급인데 얘는 이제 수학 실력 자체를 좀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라 요거는 따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 정도 써가지고 제가 분석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분석이 아마 이루어질 건데 학교 시험은요. 제가 요번 2024학년도 1학년 1학기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가지고 예를 들 건데요. 중간고사는 13문제가 평이했고 뭐 뒤에 5문제 고난도였고 이렇게 뭐 문항 수별로 뭐 평이했다. 뭐 난이도 조금 중상이었다. 아니면 뭐 고난도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분석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이제 요거는 중간이랑 기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평이했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평이했던 문제, 여기서 평이했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교과서에서 다 나와요. 교과서에서. 그럼 교과서는 울산외고는 사실 미래엔 교과서를 쓰거든요. 그럼 저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냐면 요건 제 컴퓨터 폴더인데요. 이게 이제 미래엔 출판사의 수상의 뭐 공사에서 수준별 문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미래엔 출판사에서 선생님들한테 교사용 자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니네가 수업할 때 뭐 좀 참고해라고 하는 식으로 수준별 문제도 주고 뭐 밀착 문제도 주고 아니면 뭐 대단원 문제의 숫자 변형이라던가 아니면 그 단원의 수능 기출이라던가 등등등 그거를 출판사에서 전부 다 주는데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는 이제 밀착 문제에서 뭐 미래엔 교과서 거의 밀착 문제 전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얘는 대단원 평가. 그 교과서에 보면은 그 한 단원 끝날 때 나오는 대단원 평가에 이제 조금 더 바꾼 숫자 변형 플러스 문제.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교사용 자료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예를 들어 밀착 문제라는 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2차 방정식 뭐의 한근이 3 플러스 2i일 때 예의 값은 이라고 나오면 이번에 중간고사 7번에는 똑같이 요번 연도 7번입니다. 2차 방정식 예의 한근이 1 마이너스 3i일 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은 근데 사실 요 문제는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서 충분히 어떤 모든 문제집에 전부 다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바로바로 이어져 있는 이제 숫자 변형 문제를 품으로써 이제 1번부터 15번, 저는 1번부터 15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번부터 12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선생님마다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앞에 있는 쉬운 문제를 얼마나 조금 수월하게 풀어내느냐. 그러니까 그 아무런 저항감 없이 풀어내야 뒤에 거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미리 이제 교과서 밀착 문제 같은 걸로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 그 메인 스테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분석하고 이제 제 자료에서 얘네가 이제 제 그 내신 대비 교재 저는 제 거 2번만 보면 무조건 100점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교재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거는 이제 부교재에 나왔던 거예요. 부교재 그 한국 이제 학업 영역 연합평가 거기 부교재 올림포스 거기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는 제 그 내신 대비 학습지에는 숫자만 바꿔서 여기서 뭐 2부터 10까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3부터 15까지라던가 숫자를 바꿔가지고 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 문제가 중간고사 16번인데 중간고사 16번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되게 1등급, 2등급을 가리는 변별력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0부터 4까지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B를 하나를 추가해서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애들은 어차피 요거밖에 안 풀어요, 절대. 왜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 변형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얘를 지우고 다시 풀고 지우고 다시 풀고는 해도 사실 숫자 변형까지는 잘 안 풀어서 그래서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풀 수 있게끔 요게 변형을 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이거를 저는 이제 저 내신 대비 교재에 전부 다 이제 숫자 변형해서 나와 있던 문제. 그러니까 부교재의 모든 변형 문제를 다시 푸는 거죠. 저는. 부교재는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부교재를 다시 뭐 학원에서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학원에서는 이 부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숫자 바뀐 거 제가 제공을 해주고 그럼 거기 중에서 걔네가 틀리거든요. 그럼 틀리면 이제 개별적으로 그 틀린 문항들을 다시 체크를 해놨다가 뭐 제가 체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돈을 좀 쓰면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돈을 좀 쓰면 이제 개별적으로 그게 체크가 되고 이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변형 문제라던가 이게 전부 다 16번, 17번 지금 보면 21번, 22번 같은 경우인데 16번, 17번은 그 객관식 뒤에 거 2개였고요. 객관식 뒤에 거. 그 다음에 21번, 22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2개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모양이 똑같은데 숫자만 바꿔가지고 묻는 거 다르게 해서 이번에 부교재, 이것도 부교재 당연히 나온 겁니다. 부교재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제 교재 나왔던 거, 그 다음에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요게 지금 전부 다 나와 있는 거고 되게 신경 써서 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걸 저는 단순히 이렇게 숫자 바꾼 것까지 내고 요 정도만 해도 애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알아야 사실 풀이만 외워가지고는 못 풀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왜냐면 고난도 문제라서.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학습을 시키면 선생님은 이거보다 어떤 거는 요거랑 비슷하게 숫자만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아예 그냥 좀 틀어가지고 좀 여기서는 아닌데 아마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아예 틀어가지고 다른 걸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1등을 받을 수도 없어요. 22번이면은 이제 서술형 제일 마지막 거였습니다. 요번에 중간고사 기준으로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제곱해서 4 되는 걸 물었는데 저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거를 변형시켜서 했었고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제곱을 하지 않았을 때 2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 바로 직전 거를 제곱을 떼버리고 물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리 요런 문제들을 뭐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풀어보면은 사실 이 적당한 변형 자체는 똑같이 풀어보는구나 정도가 돼서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맨날 얘기하는 건데 저는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숙제를 해온 거라던가 뭐 눈에 보이는 거라던가 그걸 애초에 믿지 않아서 저는 테스트를 조금 적극 활용하는 편이고 테스트에서의 결과라던가 얘가 쓴 풀이라던가 그런 것만 저는 오로지 믿는 편인데 그래서 이 똑같은 문제를 얘네가 뭐 세모 쳐가지고 뭐 지우고 다시 풀고 이런 거를 그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풀었던 거를 뭐 사실 뭐 5분도 안 돼서 다시 풀거든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풀었던 그 풀이 과정만 기억해서 그냥 다시 한번 적어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학은 비단 뭐 이 문제뿐 아니라 본인이 수학 공부할 때도 그냥 선생님한테 들었으면은 그냥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그냥 흐름대로 적어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무조건 변형 문제로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변형 문제로서 대비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를 해야 사실상 제 시간 내에 지금 22문제면 되게 고난도 문항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29번입니다. 29번이면 모의고사의 제일 뒤에서 바로 앞에 거. 그러니까 완전 킬러. 그럼 얘도 27번 4점짜리 단답형이었고 이것도 29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바로 앞에 거를 지금 몇 문제를 낸 거냐면 거의 요거는 2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번은 객관식이 21번이 마지막이니까 객관식 제일 마지막 거에 바로 앞에 거. 그러니까 되게 고난도거든요. 이거를 4문제 내는 거는 사실 학성고도 이렇게까지는 안 내는데 이렇게 낼 수 있는 이유는 부교재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부교재에서 나왔으니까 니네가 이걸 풀어봤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내는 거고 이걸 풀려면 미리 뭐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 거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대충 이것만 풀어서는 안 된다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고 여기서 이제 기말고사로 넘어가면 뭐 비슷합니다. 여기서 제가 사실 이것만 계속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적당량 실은 건데 중간 기말 자체를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숫자 바꿔가지고 미리 준비한다.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요. 기말고사 17번이면 객관식 제일 마지막 거였나 그렇거든요. 이게 기말고사에서. 요것도 숫자 바꿔서 여기 보니까 뭐 1-K 대 K를 뭐 K 대 1-K로 저는 여기 바꿔서 했는데 여기는 2-K 대 K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선생님께서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저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풀어보지 않는 이상 사실 본인이 학생들은 여기에 딱 요 본인이 풀어본 문제에 대한 풀이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사실 적응하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서술형 제일 마지막 거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이것도 이렇게 변형시켜서 푼다라는 거 저는 미리미리 전부 다 대비를 시킬 거다라는 거. 요거는 언제 하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3, 4월에 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다 나가야 얘네들을 이제 3, 4월, 5, 6월 이제 준비해가지고 중간 기말 치를 수 있거든요. 저는 출제 트렌드를 요게 뭐냐면 이번에 1학년 선생님은 성종땡 선생님이고 허윤땡 선생님이 두 분이서 내셨고 예를 들어 2학년 아닙니다. 이게 하도 이름이 익어가지고 이제 그다음 최인땡 선생님, 요 선생님은 이제 기간제 분이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익수 선생님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김익수 선생님이랑 박민아 선생님인데 어차피 이분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가신대요. 이번 연도가 마지막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다 파악을 해서 이제 학생별로 왜냐면 이시열 선생님 은 이미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 분은 이제 이미 어쩔 수 없어요. 이시열 선생님은 학년부장 쌤이신데 3학년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신대요. 그러면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원래 요분들은 이제 수특을 좀 많이 쓴다던가 수능 완성해서 바꿔서 낸다던가 라는 게 있었는데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사실 저는 좀 안타깝죠. 왜냐면 이 각각의 새로 오시면은 전 또 새로 또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뭐 그건 어차피 제가 매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올라가실 거니까 올라가시면 어떤 식으로 내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든 1%라도 그냥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위노 수학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제 노력들이 있었으면은 이제 여기로 오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다
벗었거든요. 그냥 아예 그냥 이제 저는 이제 하도 이제 원장 강의만 자꾸 찾으셔가지고 제가 인원수학 있는데 자꾸 원장 강의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도 안 되고 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해서 그냥 이제 여기 와버리고 저는 제 강의만 하겠다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벤져스의 한 지금 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중간에서 이게 기말은 뭐냐면 중간을 이번에는 아까 방금 보신 그 중간이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겠지만 킬러 문항이 4개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너무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2년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2년 전에도 중간고사, 모의고사 너무 많이 내가지고 어렵게 냈다가 이제 기말고사 어떻게 낸 거를 똑같이 이제 답보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중간에 어렵게 냈을 때 기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선생님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1학기, 2학기는 어차피 똑같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1학기 때 이렇게 내니까 2학기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실제로 이번에 중간고사 때는 아예 부교재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셨어요. 터치를 안 했고 이제 기말로 가니까 중간고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말에는 문제를 찝어주셨어요. 그리고 1등급 제일 뒤에 거는 안 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찝어준 게 뭐 몇 문제 찝어준 건 아니고 되게 좀 많았죠. 거기에서 대신에 이제 아까 앞에서도 변형을 보셨을 텐데 이 중간에서 변형하는 스타일이랑 기말에서 변형한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 기말은 19번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20번, 21번 되게 킬러를 냈었는데 지금 보면 기말이 여기도 19번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도 얘는 12번. 더 쉬운 건 내는 거예요. 더 쉬운, 왜냐면 제일 뒤에 건 안 낸다 그랬으니까. 앞에 거에서 내는데 근데 변형 자체를 좀 더 많이 했어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 스타일이 이렇게 중간에서 기말로 바뀔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사실 이거 애들은 분석 안 하잖아요. 저는 뭐 제 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좀 재밌어요. 저는 이거 하면은. 이게 희열을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선생님마다 누가 온다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묻고 그러면 부교재 뭐 써? 뭐 선생님 자리엔 뭐 있어? 그건 뭐 사실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런 거라던가 이제 잠깐만 반대로 가고 있네요. 네. 그거를 제가 항상 요거 얘기하면 저는 분석 좀 했구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쉬어가는 타임인데요, 이제. 요번에 이제 졸업생 학생부거든요. 학생부인데, 요 3학년 학생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등급이 4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등급, 4등급. 이 학생이 과연 대학을 어디 갔을까? 요가 그건데, 이 학생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려대를 갑니다. 이 학생 고려대를 갑니다. 예. 4등급, 5등급, 4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학생은 최종적으로 고려대를 갑니다. 아마 자료에 보시면 이제 다음 장을 보면 이 친구가 1학년, 2학년 때 어떻게 많이 했는지를 알아요. 이제 1학년 때 위에 거고요. 2학년 때 위에 거, 밑에 겁니다. 이게 뭐 1학기만 실긴 했는데 사실 이 친구는 수학으로 학업우수상도 뭐 한 번에 아니라 여러 번 받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까 성적 보셨겠지만 전교권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서 최종 등급이 전교권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고려대를 최종적으로 고려대뿐 아닙니다. 뭐 성균관대라던가 등등등 이제 다 복수로 합격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수학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학원 자체를 제가 요거는 이제 합격수기라고 해서 좀 받아 넣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조교로서 채점 조교 알바로 쓰고 있기도 한 친구인데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물으니까 사실 이 친구는 그래서 학원 자체도 국어학원이랑 수학학원만 다녔고요. 영어학원은 실질적으로 다니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저는 수학 때문인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적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그 입학사정관이 뭐 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 학교에서 이 수학의 학업 성취도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특목고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특목고다라고 하는 게 학생부에서 느껴져요. 그러면 뭔가를 좀 봤을 때 이 친구 3학년 때 왜 이랬지를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동안에 꾸준하게 이제 물론 다른 과목도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업적으로 성취도를 계속 이뤄왔으면 한 학기 정도는 이렇게 망쳐도 고려대를 가는 거예요. 고려대 철학과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친구. 그래도 이제 영어교육학과인가 하여튼 거기 이제 좋은 학과로 갔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 친구가 우리가 뽑았을 때 충분히 이 역량을 이제 퍼포먼스를 뽐낼 인재라고 생각을 해서 뽑는 경향이 큰 것 같고 그게 이제 특목고니까 더 심한 것 같은데 이제 왜 더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8 내신 1.8 받았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내신이 2.7 몇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7 몇 가지고는
어머니 저 일반고에서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인서울 정도 이제 아마 거의 뭐 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일반고면은. 그러니까 2.7 몇 가지고 이제 고려대를 가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게 무조건 수학이다. 왜냐면 교과 우수상도 수학으로 몇 번 받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는 아까 그 고려대랑 그 제일 처음에 구체적 예를 들었던 고려대랑 연세대랑 뭐 이것도 붙은 친구 있잖아요. 고려대 경영. 그 친구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어딜 가냐면 이대 약대를 갑니다. 이대 약대를 붙었는데 근데 학생부가 약대로 안 쓰여져 있거든요. 아예 하나도. 근데 약대에서 오히려 다른 일반고에서 약대로 쓰여진 학생부를 제치고 이제 약대를 붙었어요. 이번에 사실 수시에. 그래서 최종 등록은 약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사실 수학이 높아요. 그 친구도 이제 뭐 다른 거보다도 수학이 월등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무조건 외고에서 뭔가 특목고에서 본인을 빛나게 할 수 있는 학생부를 가지려면 왜냐면 이제 학생부가 올라가다 보면 특목고가 거의 비슷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입학사정관에서 누구를 뽑겠다라고 한다면 수학이 좀 더 위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약대에서 이미 얘가 뽑히니까 다른 이제 학생부의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이 뽑히니까 그래서 외고를 보면 단위 시수를 보면 영어가 월등히 높아요. 그 영어 가면은 영어도 있고 심화 영어도 있고 그 다음에 제2전공어라 그래가지고 다른 언어도 하나씩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보다 시수가 훨씬 뭐 2배보다 더 높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3점밖에 안 되니까 3시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사실인데 이제 학생의 학업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사실 수학이 제일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냐면 혼자 할 수 있는가를 따졌을 때 수학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만이 정해진 진도. 왜냐면 영어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수학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 때 수업한 내용이 나오기보다 문제집에 있거나 모의고사에 있거나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영어는 달달달 외워가지고 선생님이 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해석하는지 뭐 중요하게 여기는지 지문 본인이 해석하는 거를 학교 가서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는 학기 중에 특히나. 그리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근데 이제 수학은 여기 뭐 두 번째를 먼저 보자면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 때 똑같이 5시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뭘 시킬 거냐라고 한다면 무조건 영어 시키거든요. 영어를 해라. 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럼 수학은 언제 해야 되냐? 그럼 무조건 더 전에 해야 됩니다. 시험 기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학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험 기간에 무조건 영어를 해야 됩니다. 시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진도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료도 문제인데 그냥 일반적인 자료가 그냥 모르겠습니다. 학원에서 그냥 자료 내주고 이렇게 한다기보다 방금처럼 되게 정제된 자료를 본다면 사실 애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침 6시 이제 얘네가 6시에서 6시 반이면은 종 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씻고 저뭐 6시 반에 하다 보면은 12시에 자는 거기는 한데 이제 뭐 활동이나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무조건 영어랑 다른 거를 해라 라는 거고 그러면 수학은 또 이제 언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방학이랑 그 다음에 주중이랑 그 다음에 맞춤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좀 시간을 좀 줄여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주중이 사실 뭐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중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주말에 와서 수업 듣는 거는 제가 되게 우스갯소리로 애들한테 얘들아 내가 아무리 여기서 내가 니네한테 명강의를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중에 니네가 어떻게 하느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하는 거. 그래서 수학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는 수학번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좀 하면 여기까지 들으니까 되게 외고가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한 2.7 몇 가지고 사실 요번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5점 몇 가지고 사실 명지대 M대가 그 명지대였습니다. 예, 뭐 명지대입니다. 명지대인데 이 친구도 그러니까 명지대 이 친구도 명지대면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서울 내에 있거든요. 너무 저기 왼쪽 기퉁이 있어서 그렇지. 이제 요게 명지대도 5점 몇으로 어머님 울산대도 못 갑니다. 사실 이제 일반고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무조건 울산외고 저는 강추합니다. 이제 소개를 잠깐 하면은 이제 수학은 입학할 때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3월 전에 무조건 1월, 2월. 지금도 전 늦었다고 생각해요. 왜? 12월 보냈으니까. 12월을 어떻게 또 잘 보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고1 올라가는 친구들한테는 3달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난 거니까. 근데 뭐 이미 지난 거 어떻게 했어요? 저는 되게 극현실주의자라 지금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고 아직 이제 2달 남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또 한 달 뒤에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지난 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1월, 2월 2달은 무언가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라서 2달을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1월, 2월에는
제가 추천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이제 요번에는 공통수학 1, 2가 이제 좀 바뀌었어서 수학 상하에서 좀 바뀌었어서 예전에는 수학 하를 여기 여름방학 때 보통 이제 여름방학이 3주거든요. 3주면 수학 하는 되게 볼륨이 작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금방금방 끝낼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여기 공통수학 2로 옴으로 인해서 사실 공통수학 2의 볼륨도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도형의 방정식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이때 공통수학 2를 집중을 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얘가. 그래서 요번 방학 때는 얘는 완전 숙지를 하고 부교재가 좀 있으면 정해질 거거든요. 부교재는 한번 보고 들어가라. 그리고 공통수학2를 미리 경험할 수 있으면 좋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래도 좀 넉넉하니까. 1월, 2월 시간이 넉넉하니까. 그리고 3, 4, 5, 6월은 그냥 제가 이제 제 교재로 대비하면 됩니다. 사실. 저는 뭐 제 반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시중 문제집 아니고요. 다 자체 제작이고 서울권, 부산권, 이제 울산권 내신 대비 문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겠지만 울산외고의 교과서 뭐 변형문항 그 다음에 부교재 변형문항 등으로 이루어진 요 교재로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구한테 듣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제가 사실 전단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졸업생 1등 혼론 인재상 최우수라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 저쪽에 지금 제 조교하고 있거든요. 옆에서 지금 채점하고 있는데 그 친구 이제 이대 약대 간다는 그 친구입니다. 이제 그래서 혼론 인재상 받은 1등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1학년 1학기를 마치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어머님이랑. 전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울산 와가지고 학원 연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저기 기장에 어디 저기 되게 오션뷰 좋은 카페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되게 당차게 우리 애 잘하는데 지금도 잘하는데 근데 100점 맞고 싶다 이러셨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제 교재 2번 보면 됩니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 학원에서 제 교재를 이게 내신 대비 교재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2번 이상 본 친구는 뭐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진짜로 딱 2번 보고 한 권 다 풀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주세요 해서 2번 풀고 실제로 그 다음 시험 100점 맞았던 되게 전설적인 뭔가 저한테 되게 좋은 에피소드를 만들어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요거 포함해서 사실 요건 약대 이 친구고요. 고려대 아까 말씀드린 제 또 다른 조교라던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뭐 외대, 국민대 등 합격생을 요번에 처음으로 배출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간중간 잠깐 다른 선생님들 했겠지만 그래도 제 손을 제일 많이 탔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학원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되게 진심이잖아요. 제가 0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2명에서. 그러니까 이게 성적을 올려주면 학원이 잘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 옆에 지금 위너 수학까지 확장을 했었는데 확장하고 선생님들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고1 외고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많이 가르친 친구들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이 원장 어벤져스를 위해서 제가 폐업을 결심하고 이번 선생님들한테 이제 다 말씀드려요. 선생님들 다 좋은 데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대비부터 제가 했거든요. 기말 대비부터 얘네를 고2 애들이랑 고1 애들 했는데 이제 되게 애들이 다 이거 뭐 52등이었던 애가 19등 하여튼 지금 여기 보면 30등이었던 애가 8등으로 가기도 하고 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모든 그걸 실을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애들이 성적이 올랐는데 이거는 그 전임 선생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 제가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어떻게든 사교육이면 성적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 한두 번 아닙니다. 한 번 삐끗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10명이면 10명 다 올리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 올리고 싶은데 근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무조건 올릴 겁니다. 사실 이 52등 이 친구는 이 친구가 8등을 올린 친구는 어머님이 학원에 찾아오셨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친구 아니 이 친구 맞는 것 같아 이 친구. 그랬는데 어머님 이제 기말부터는 제가 합니다. 다 할 겁니다. 전 뭐 딴 거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합니다. 이승목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는 이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합니다 해서 실제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제가 되게 잘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든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전단지에 보여드렸었는데 이 친구들을 1등급이 이제 5명까지였거든요. 5명까지였는데 제가 최대 4명까지 보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한 명, 그 다음 한 명은 사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 친구가 아직까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명은 이제 이 친구고 이 친구는 저기 지금 다른 고대 간 친구는 아닙니다. 고대 간 친구는 아까 내신 등급 보셨겠지만 1등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자. 3학년 1학기 때 여기 2학년 때.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유니스트 가고 이 친구가 아까 그 친구가 없는데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이 친구는 한 1년 반 다녔는데 마지막에 저한테는 안 들어서 뭐 서울대 그거 내기도 하고 1차 합격하고 했는데 그 뒤로는 소식을 못 들어서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왜냐면 저도 끝까지 거의 들은 친구들만 지금 거의 넣은 편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10%로 1등급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기 윤설준 원장님이 과고반을 하는데 과고가 75명이거든요. 한 반에, 한 학년에. 한 학년에 75명인데 여기를 40명을 다 채우고 대기가 있어요. 1학년이.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 테스트를 통해서 거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다 가려져요. 여기서. 그래서 와 이게 강사로서 이게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나 이번에 10% 늘었으니까 내가 1등급을 다 만들어내겠다. 나 무조건 만들어낼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10%니까 지금 175명이거든요. 그럼 이제 17명이니까 17명에서는 이거 20명 다 차면 17명.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워서 1, 2등급 가려내자가 일단은 제 목표라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누구한테 든지가 제일 중요하다. 공통사항은 지금 이제 계약 전까지는 금요일, 일요일 수업인데요. 원래는 제가 3년 동안은 토일 수업을 했었어요. 토일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저희 원장님께서 본인과 저희 역량을 되게 과소평가한 탓에 딱 요거밖에 안 해서 지금 저기 제 거 여기 옆에 없고 저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저기 이관을 지금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3월 계약하고 나면은 토일로 바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금일 수업이고 금요일은 숙제 검사랑 얘네가 했던 거, 그 다음에 테스트 이루어질 거고, 일요일은 본 수업하고요, 미리 테스트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요거 같아요. 주중 숙제 검사, 그리고 끊임없는 확인인데, 저는 주중에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준비 중인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얘네가 나가는 거의 모든 자료에, 조금 어려운 자료에, 그러니까 얘네가 주말에만 수업을 하는데, 주말에 숙제를 안 해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서 요걸 주중에 숙제 검사를 했더니 모르겠대요. 몰라서 못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게 그러면 모르는 문제가 뭐 찍으면은 제가 해설 영상을 이제 다 만들려고 해요. 모든 제 자료 거는. 왜냐면 한 번 만들 때가 어렵지 사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제가 너무 잘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어떻게든 공부할 수 있게끔 얘네가 핑계가 안 되게끔 그래서 요 확인 그리고 숙제 검사 요것만 잘 되면 사실 요거 테스트 미니 테스트 전부 다 나타나요 얘네가.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내겠다. 이게 공통사항이고 외고 1학년 대상으로는 A반 B반 나눠져 있고요. 요거는 사실 뭐 블로그 가도 더 아마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건데 시간은 지금 현재 상으로는 이렇고요. 아마 1학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요거 시간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금요일 이제 계약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요 시간이고 얘는 A반은 무조건 오로지 1등급입니다. 그리고 공통수학 1을 했어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공통수학 2 특강 권장은 사실 뭐 거의 뭐 이거를 했건 안 했건 A반이건 B반이건 간에 그 이후를 생각을 한다면 동해 방정식을 여름방학 때 처음 보고 2학기 때 1등급을 받겠다는 사실 제 기준에서는 좀 욕심인 것 같아가지고 동해 방정식 워낙 어렵거든요. 그리고 수원 수투 가서 영향 미치는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수학 2는 지금 시간 있을 때 조금 미리 들어놓으면 좋겠다가 이제 권장하는 바고 그리고 1, 2월 동안에는 요건 아직 미정인데요. 추가 수업 예정인데 이게 제가 반이 지금 차서 시간을 낼 수 있을지는 요거는 이제 모집되는 거 봐가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좀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리고 B반은 시간대만 다르고 얘네는 1회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제대로 안 봤거나 한 번 봤는데 다 까먹었다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인데 근데 이 친구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막 1등급 못 만들겠다는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요건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때까지 안 봤으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열심히 해라 라는 거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도 이번에 이제 공통수학 2도 특강 권장이고 이것도 추가 수업 예정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은 이제 수강 후기인데 이 친구가 아까 그때 제가 말한 친구죠. 국어영어는 다니지 않았고 1학기 때 여름방학 때부터 이승목 쌤 수업으로 옮겼고 다음 수학시험에서 100점 맞고 1등함.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교재를 자체 제작해 주시는데 뭐 이렇게 블라블라 돼 있고 여기 보면 외고 학생들을 위해 학교까지 가져다 주심. 제가 직접 왜냐면 이게 인쇄소에서 오면 주중에 와요. 이게 배달이. 그러면 물론 주말에 기다려서 줄 수 있는데 저는 그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바로 갖다 주는 겁니다. 수요일이면 수요일. 그 남은 며칠 동안 풀으라고. 그래서 외고 어머님들 이번에 면접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점심때나 이렇게 돌면은 선생님들 막 산책하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책 이렇게 주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넘겨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갖다 주기도 했는데 그걸 이제 아마 적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평일에 학교에 있을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주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데 이게 뭐냐면 카톡으로 보냅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엄청 잘했었고 잠깐 제가 그 학원 운영에 하다가 잠깐 소강됐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무조건 이제 카톡으로 주중에 모르는 거 찍어 보내면
제가 시간이 진짜 많으면 이렇게 영상 녹화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덜 있다 그러면은 패드로 이제 풀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주중에 질의응답 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뭐야. 그냥 수학에서 1, 2가 고정으로 나와주면 사실 시간적 여유가 꽤나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외국에서 훨씬 더 낫다라는 거. 수학 뭐죠 이게? 수학은 학원에서 한 거 말고는 딱히 없어서 수학쌤한테 설명 듣는 게 나을 때 되게 시크하잖아요. 이 친구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니까 잘 되더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 후기들이 사실 다 좋고 제가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애들도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더 노력할 거고요.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이제 제가 말한 그 친구들 통해서 이제 조교를 쓰면은 이제 1, 2월 달 동안에 이제 학업 사실 되게 많거든요. 학교 생활 하는 게. 그래서 그 학교 생활 예를 들어 뭐 저기 기상이 일어났을 때는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 제가 그 합격 수기들 다 받아놨어요. 그 한글 문서 뭐 5페이지, 6페이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는 자기는 어떻게 썼고 학생부도 다 받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 고려대 이렇게 간 친구들 학생부를 받아놨기 때문에 왜냐면 분명히 이 친구들한테 이제 신입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리는 어떻게 할 거며 뭐 활동은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하라라던가 그런 거를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 이제 재원생 하게 되면은 제가 따로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강 안내는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반이 저희는 이제 수학과학 학원이다 보니까 통합과학반도 있어서 만약에 방학 동안을 이용을 해가지고 통합과학을 듣고자 한다면 통합과학 수업도 이건 뭐 당연히 뭐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수학 이제 과학생님께서 하시는 통합과학반이 1월 11일 날 개강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의 이제 개념 수업 1월 13일부터 해가지고 월화수목 그냥 이거 오탑니다. 이거는 15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15시부터 17시까지 공통수학 2 특강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너무 이랬네요. 이게. 그리고 얘는 설날주 제외를 하고 공통수학 1은 16회면 끝나고요. 공통수학 2는 12회면 끝나는 그래도 한 번은 쫙 다 볼 수 있는 저한테 볼 수 있는 제가 하는 강의로 볼 수 있는 저는 이 공통수학 1, 2 특히나 이제 개념 특강에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애들이 들으면 다르다라고 느끼게끔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안달을 나는 사람이라 어디서 들어도 다 똑같은 강의면 사실 크게 뭐 상관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라는 거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합격을 해서 1차 관문은 넘었는데 저는 울산외고 되게 명문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고급 인재들이 전 모였다라고 이번에 생각을 해서 요번이 더 실질적으로 2년 전에 미달났을 때는요. 그냥 중학교 수학을 모르는데도 입학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부터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런 친구들은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 나은 경쟁에서 좀 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은 본인들이 그 합격 수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학교 생활, 기숙사 생활을 충분히 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도 도와주실 거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같이 목표가 같으니까 같이 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애들이 응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여기 이제 뭐 수강 여부랑 상관없이 여기 오셨다는 것만으로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열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전부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럼 일단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Q&A를 잠시만요. 원장님, 제가 일단 설명회는 여기까지인데요. 만약에 지금 퇴장하실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고 만약에 학원 등록이라던가 거기는 이제 데스크 통해서 할 거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다 대답을 하겠습니다. Q&A입니다. 네. 아까 전에 약대나 학생이 네. 외부에서 약대를 전형이 따로 있더라고요. 전형이 따로 있어서 이 친구는 수시를 6장을 준비를 하는데 5장을 다 대비를 해놨었어요. 근데 한 장이 남은 거예요. 근데 컨설팅을 받으니까 너 기준이면 왜냐면 수학도 좀 되고 하니까 너 이거 한번 이런 전형이 있어라고